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그냥 대실패죠. 대실패. 본인들은 실패 아니라고, 청와대 이호성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국민, 거의 99.9%의 국민은요,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만큼이요, 부동산의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전셋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거듭된 혼란이 결국은요,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 전 정책실장이죠, 이제. 김상조 실장은요, 임대차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전셋값을 14.1%나 올렸습니다. 사실 전셋값,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는 7월 31일 이후에는요,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5%밖에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5%밖에. 법적으로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7월 29일 날 14.1%를 올렸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사실상 쫓겨났어요. 경질됐다는 건 쫓겨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아마 1호로 쫓겨난 사람일걸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든 자진 사퇴를 하든 자연스럽게 교체되게 놔뒀지 경질까지 시키는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김상조처럼 했습니다. 전셋값이 그만큼 폭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올린 사람도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정부 시작하기 전 2017년 5월에 평당 전셋값입니다. 서울 전셋값입니다. 1,638만 원이었어요. 지금 2021년 3월 현재를 보면요, 2,309만 원이에요. 폭등이죠. 폭등입니다. 실제로 2020년 7월 31일 이후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256만 원이 올랐다면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2배 올랐습니다. 2배 가까이. 415만 원 올랐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법이 잘못돼서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거잖아요.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거잖아요. 전셋값을 이렇게 폭등시켰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게 한눈에 드러난 거예요. 한눈에. 그런데도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니 참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아니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있답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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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니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도 진실처럼 듣긴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진짜 아니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는 더 망가집니다. 더 망가져요. 저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 이것은요 위험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이 경제라는 거는요 정책에 의해서 제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또 왜곡된 판단으로 정책을 위반한다면 현장에서는 더 큰 혼란이 오고요. 그 혼란의 여파로 시장 실패를 이끌어냅니다. 그만큼 시장 실패는 그만큼 정부의 오판에서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그랬다. 사실 정부는
도와주는 게 정부인데 아유 요즘은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게다가 이게 전셋값이 더 내려갈 거다 이런 조짐은 잘 안 보여요. 지금 전셋값이 내려가고는 있지요. 그죠? 전체적으로는 뭐 2년 만에 내려갔다는 둥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 물량을 보면요. 과연 전셋값이 내려갈까? 예,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주 물량을 보면. 보세요. 입주 물량이 2021년도입니다. 4월에서 6월이면 2분기예요. 2분기에 4만 8,089채입니다. 작년에 대비하면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작년에는 거의 10만 채에 분양을 했거든요. 9만 8,964채를 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 2분기에는 4만 8천 채니까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서울의 2분기 입주 물량은요. 터무니없이 낮다는 사실이에요. 6,906가구입니다. 6,906가구. 1분기에 11,435가구였거든요. 그때 비하면 또 반토막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 반토막 넘게. 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가격은 수요가 빠졌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패닉 바잉이 빠지고 영끌해서 집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수요도 반토막이 나고 물량도 반토막 난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과거의 어떤 부동산 폭등기와 지금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6월에 이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이 영향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또 폭등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량이 적어지니까 장기적으로는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다가 어떻게 하든 청년층, 젊은 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지 젊은 층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급정책, 지금도 엄청난 공급정책이 나오듯이 물론 지금 공급정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게 수급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2, 3년 안에는 부동산 공급이 많아져서 오히려 폭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물량이 계속 부족해요. 단지 지금 6월에 공시지가 폭등에 따라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다주택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집값은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전셋값은 떨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렇잖아요. 신규잖아요. 신규 계약을 하면요. 이제는 무조건 4년치를 올립니다. 무조건 4년치를. 4년치를 올리고 2년 차에 5% 올립니다. 그러니 전셋값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경제는요. 수치거든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게 웬만큼 시장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집값은 올라간다. 전셋값도 올라간다. 6월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다르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공급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까지도 이게 6월 나는 재산세 그냥 버티겠어. 대통령 선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그냥 버틸 거야. 저는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거든요. 제 생각은요.
그렇다면 전세값은 올라간다. 집값도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